사직단. 사직단은 인왕산 동쪽 기슭 끝 사직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께 매년 왕이 친히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을 말한다. 현재의 사직단은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듬해인 1395년 태조 때 경복궁 서쪽에 세워졌다. 이것은 유교의 전통적인 법식에 의해 사직을 도성의 오른쪽에 세우고 종묘를 왼쪽에 모시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911년 사직단 일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1922년 부속시설을 철거한 자리에 사직공원이 조성되면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도로를 만들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1970년 사직공원의 조경사업 때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사직대제는 1908년 폐지되었으나 부활하여 현재는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단군 성전. 우리나라 역사에는 두 개의 조선이 존재한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태조 이성계가 현재의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건국한 조선이며 다른 하나는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세운 나라인 고조선이다. 조선이라는 말은 한자가 뜻하는 바와 같이 아침에 밝은 해가 선명하다는 의미이다. 본래 우리나라를 두고 동방예우지국이라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쪽은 우리 민족의 터전을 말한다. 삼국유사에서 기술하는 고조선 역사가 검증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은 엄연히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시초이다. 우리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는 견해가 여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매년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삼고 있다. 현재 전국 10여여 곳에 단군 성전이 있다. 서울에 있는 단군 성전은 사직단 위에 위치하며 사직단의 오른쪽 담장을 따라 인왕산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도달할 수 있다. 인왕산 성곽길. 종로구 인왕산 내에 위치한 자락길로 전체 구간이 완만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노선으로 보행 약자를 위해 무장애로 조성하였다. 사직 근린공원, 수성동 계곡, 청운공원 등이 인접하며 북악산 한양도선 탐방로, 백사실 계곡, 북악산길 산책로와도 가까운 지리적 요건을 갖는다. 주택가, 학교, 복지시설에서 입지가 우수하며 3호선 경복궁역과 다양한 버스 노선 등으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다. 해발 338m의 인왕산은 큰 화강암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으로 정상에 가까울수록 험준하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자연 안반이 성벽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큰 바위들과 어우러져 끊어질 듯 이어진 성벽은 한양도선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인왕산 정상 가까운 곳에는 무악재와 안산 방향으로 길게 돌출된 곳이 있는데 이런 지형을 활용하여 곡성을 쌓았다. 곡성이란 주변을 관찰하기 좋은 전략적 요충지에 성벽을 지형에 따라 길고 둥글게 내밀어 쌓은 성을 말한다. 인왕산 인왕사. 조선 초기 태조가 경복궁을 수호하는 호국도량으로 창건한 인왕산은 연산군 때 궁궐이 보인다고 하여 금강굴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복원되어 상당 기간 유지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현재는 5개 종단의 11개 암자가 인왕사라는 하나의 명칭 아래 공존하는 공간을 이루는 말이 되었다. 1942년 인왕사는 조계종 봉은사 말사로 편입되었으며 1988년 인왕사로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고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명산인 인왕산에 자리한 인왕산은 선바위, 곡사당으로 불리는 신앙 명소와 함께 특이한 가람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인왕산은 바위산으로 인왕산의 호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열매가 있는 나무가 드물어 동물들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기도 하다. 곡사당과 선바위. 남산 정상에 있는 남산타워와 남산 팔각정, 그리고 조선시대 봉화의 출발점이자 종점인 남산 봉수대 옆에 국사당터가 있었다. 조선 태조가
남산의 목명대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인 남산 중턱에 조선 신궁을 세우면서 남산 정상의 국사당 위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1925년 일제는 급기야 국사당을 남산 정상에서 끌어내려 지금의 위치인 인왕산의 인적이 뜸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현재의 국사당 뒤에는 선바위 또는 서남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형상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다. 바위의 모양이 마치 장삼을 입은 승려를 닮아 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에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임시정부 기념관. 임시정부 기념관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개관하였다. 건립 목적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의 내용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 기념관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고 국가 이름이나 연호, 헌법과 태극기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을 고스란히 이어온 사실을 홍보하는 공간이다. 기념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임시정부를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념관은 상설 전시와 특별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데 상설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주제별로 펼쳐 알리고 특별 기획 전시는 1년에 2회 특별 주제를 기획한다. 독립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주위에 있어 나라사랑 벨트를 이루고 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10월에 문을 열어 1987년 11월 폐쇄될 때까지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감옥의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수감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감옥의 크기는 보통 3평에서 5평 정도였으나 독립투사는 그보다 작은 1평 규모의 지하 독방에 투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재야인사나 학생 등 민주화 세력들이 투옥되었던 역사의 현장이다. 이 과정에서 경성감옥, 서대문감옥, 서대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명칭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역사성과 보존 가치가 있는 9에서 12번 옥사, 사형장 등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는 1998년 이 부지와 건물을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개관하였다. 서대문 독립공원. 1992년 개장한 서대문 독립공원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독립투사나 애국자를 투옥하고 고문을 자행했던 장소로 해방 후에는 정치범 등을 수감하고 감호하던 서울구치소로 개명하여 사용되었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서울시와 합의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의 서대문 독립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2009년에 들어서야 겨우 일본식으로 꾸며진 정원을 한국식 정원으로 교체하는 등 애국자와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성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원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파리의 개선문을 모델로 1897년 완공된 독립문, 독립관, 순국선열 추념탑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으로 사용되었던 독립관은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으나 이후 1997년 복원되었다. 독립문 영천시장. 영천시장은 지금부터 약 50년 전인 1970년대에 복개천 위에 몇 개의 작은 좌판을 깔면서 시작되었다. 영천이라는 명칭은 안산에 있는 약박골이라는 약수터에서 유래되었다. 이 약수를 마시면 모든 병이 낫게 되어 영천약수라고 불렸는데 그 후부터 이 지역에 영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60년대 초반부터 먹거리와 맛집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난날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1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정부의 지원 아래 대대적인 리모델링까지 마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는 과일가게, 먹거리, 정육점 등을 포함하여 약 140여 개의 점포로 성장하였다. 유명한 먹거리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송칼국수, 꽈배기, 떡볶이 등이 있다.